네,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법률을 잘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적용해 보는 것도 현대인의 지혜가 될 겁니다. 다양한 법률 관련 고민 풀어드립니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의 고민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0년경 부산에 있는 한 상가의 점포 일부를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락을 받고 나서 경매 대금은 모두 납부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점포를 경락받은 후 2년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았고 점포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경이 돼서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단에서는 제가 운영하지도 않은 기간에 관리비도 내야 한다면서 관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아서 제가 소유자로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상점 운영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기간에 관리비도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고 운영하지도 않은 기간 동안 관리비를 내야 해서 억울하다.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네. 아마 점포를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으신 후에 2년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는지는 불분명하네요. 근데 다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어서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이도 그 경매 대금을 완납했을 때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해당 점포 소유권은 이미 시청자분이 그 경매 대금을 완납한 당시에 취득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경매를 해서 상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어도 대금을 완납을 했다라고 하면 완납한 시점부터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경매 대금을 완납을 하시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와는 다르게 네. 그때부터 이제 소유권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그때부터는 해당 부분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상가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또 사연으로 돌아가 봐서 네. 관리비 내역을 잘 보면은 수선비라든가 공동 전기요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의 경우를 보면 전혀 운영을 안 하고 비워둔 상태인데 혹시 그 내역 중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없을까요? 네, 그 집합 건물에서 걷게 되는 이제 관리비의 네. 경우에는 이제 그 항목을 법령에서 엄격히 정해서 그 외 항목으로는 이제 걷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또 소독비, 뭐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실제 사용과는 조금 관련이 없이 해당 건물을 유지, 보수 또는 관리하는 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그 해당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별개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부분 중에서 이제 전용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시는 공용 부분을 제외한 실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요금이 청구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세나 수도세 중에서 전용 부분에 대한 요금이 청구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이 2015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5년 전에 부과된 관리비인데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처럼 연체료가 붙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연체료보다는 그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멸시효, 네. 네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채권의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문제가 되는 채권의 경우에 일정 기간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그 소멸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2010년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고 네. 그때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가 발생하신 것은 맞는데요. 이제 사안에서와 같은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3년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청구를 최근에 와서 이제 받으셨다면 그 청구 받으신 날부터 역으로 기산을 해서 그 3년 그 이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셔서 그 부분만큼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납부는 해야 되지만 네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시청자분의 사연을 봤을 때는 이 소멸시효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조금 더 지금 사연이 조금 구체적으로 사연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고 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마 소멸시효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법률 관련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